자, 이번 시간은 18년도 국가 7급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1번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물어봤네요. 소속기관엔 두 가지가 있잖아. 부속기관이 있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죠. 여기는 부속기관만 나왔구나. 기억이 행안부 거, 리을도 행안부 거, 그 다음 미음은 문체부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없잖아 지금. 그러면은 나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지만 그 자체가 중앙행정기관, 방금공원 개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처청이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비읍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건 중앙공공기관이고 3섹타만 적용됩니다. 1섹타 적용되는 건 정부기업 예산법이고요. 이건 3섹타만 적용됩니다. 반면에 지방에는 지방공기업법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은 1섹타의 직영기업이나 3섹타 공사, 공단 다 들어갑니다. 답은 4번이죠. 이따 볼게요.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세 가지가 있지. 기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 공기업이 있어요. 준정부기관 다시 위탁집행령이 있고 기금관리령이 있고요. 기금관리령은 이번에 이제 개념을 써놨네요. 3번이 바뀌었죠. 50인 이상이 돼야 되고 총수입액이 30억이 넘어야 되고 자산 규모가 10억이 넘어야 돼. 그래도 어쨌든 간에 50인 이상 기간 중에서 지정하는 건 맞으니까 뭐 틀린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는 50 이상만 외우지 말고 총수입하고 자산 규모도 같이 외워놔야 됩니다. 50인 이상이면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그건 틀린 거야, 그거는. 자, 3번입니다. 행태론이죠. 행태론 나왔을 때는 신행정론과 비교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행태론 문제 물어볼 건데 가치와 사실 문제 물어볼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보니까 개체주 이론이죠.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개체주 이론이고요. 그치? 사람만 연구하면 전체가 이해될 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여러분 행동은 이미 결정론이야. 규칙이 있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답이 3번 틀렸죠. 가치와 사실을 구분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논리 실증주의야. 검증 가능성. 검증이 되면은 사실, 검증이 되지 않으면 가치예요.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은 가치도 있고 사실도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가치와 사실을 구분만 할 수 있다면은 자연과학 논리를 도입할 수 있겠죠. 그 얘기다 지금. 이게 검증 가능성이죠. 이러다 보니까 검증 가능성이란 기법이 본질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구분합니다. 4번은 시네리트론이네요. 무사결정론. 이거는 다알에 대한 비판이죠.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다알에 대한 비판이고요. 자, 다알은 뭘 보지 못했다? 논의되지 않는 것들. 논의되는 건 봤죠. 그래서 안전한 이슈 논의되는 건 봤어요. 밝은 얼굴. 반면에 불리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죠. 이런 거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사했다. 봉사했다. 무사결정론. 그 얘기다 지금. 그래서 다알은 170년간의 문헌조사했어. 정책을 조사해 보니까 초기에는 과두제예요. 소수가 지배했단 말이야. 근데 점점점 오면서 세상이 분화되면서 정책별로 지배자가 다 달라요. 응집성도 약하고 다 다르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였다? 나온 거만 본 거잖아. 문헌으로 정책으로 나온 것만. 그러면 아예 안 나온 건 보지 못했겠죠. 그게 바로 4번의 문제점이야. 달의 다원론은 실증 검증했는데 논의되는 건 검증이 되겠지만 애초에 논의되지 않는 건 검증이 안 되잖아요. 밝은 건 봤지만은 논의되지 않는 어두운 건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논의되지 않는 힘에다가 엘리트가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건 검증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4번이죠. 엘리트는 보다시피 은밀하게 논의되지 못하게 권력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 검증으로는 분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건 맞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대학 교재에 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다원론은 뭐밖에 못 봤다? 밝은 것, 논의되는 것. 이건 봤지만 논의되지 않는 어두운 권력은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옳지 않은 거야. 답은 없고요. 자, 엘리트론 3단계 가죠. 유럽 엘리트론, 미국의 통치 엘리트론, 그 다음에 신의 엘리트론. 유럽 엘리트론, 모스카, 미에리스, 파레토, 지배계급이 있다는 거야. 이 지배계급이 누구인가 증명한 게 바로 밀즈와 헌터예요. 미국의 통치 엘리트론. 미국의 지휘접근법으로 전체를 파워 엘리트가 있더라. 반면 헌터는 애틀란타라는 지역을 누가 유명한가 명성으로
40여 명의 엘리트가 존재하는데 대부분이 기업 엘리트더라. 누군가 실증 검증한 거예요. 반면에 신엘리트로는 누가 엘리트인가 검증하지 않고 엘리트는 있어. 어떻게 지배하는가, 지배하는 방식을 본 거죠. 비판받을 때는 선언적으로 엘리트가 누구인가를 검증하지 않고 이딴 가정 속에서 이론 전개한다는 이런 비판도 받아요. 어쨌든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BC 분석이야. 나머지 내용을 몰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BC 분석은 오늘 효율성 분석이에요. 형평성과는 무관해요. 답은 3번입니다. 4번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무형적인 것은 안 되지 않나요? 무형적인 거 안 되니까 이때는 BC 분석이 아니라 이시 분석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 말은 맞는데 BC 분석을 사용한다면은 이 무형적인 것도 화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걸 사용하는 거지. 이걸 사용하겠다면 무조건 화폐 가치로 바꿔놔야 돼요. 됐습니다. 모든 비용, 뭐 실제 비용 다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틀리신 이유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 봐야 됩니다. 다른 것도 뭐냐면 잠재가격의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 이건 기회비용이 완벽하게 반영된 가격이에요. 기회비용이. 또는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는 가정 속에서 형성된 가격이야. 실제 가격이야, 이상적 가격이야. 이상적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내부 수익은 분기점 수익률이에요. 내가 생각하건대 손해보지 않은 수익률. 손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비용과 편익이 일치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편익에서 비용 뺐을 때가 0이 돼야 될 거고, 나눌 때는 1이 돼야 되겠죠. 수년제 가치는 0이 될 거고, BC 비율은 1이 될 겁니다. 그건 틀리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3번, 4번 때문에 고민했다는 건데 나는 그래도 이거를 틀렸다는 거는 BC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 효율성 측면이지 형평성은 간과한다는 것 가장 기본적 방법인데 그거를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번입니다. 호남 모형 물어봤죠. 보기 준 다음에 하나 찾는 거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어렵게 나왔으면 아마 모형 1번, 2번, 3번, 4번이 다 달라야 될 겁니다. 보니까 어떤 과정이 프로그램화돼 있고 특정 상태 유지하는 게 목적이야. 자동 온도 조절기 같이 또는 에어컨처럼 이건 사이버네틱스죠. 밑에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그 들어왔을 때 투입 변수가 어떻게 바뀌었죠? 이걸 가지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 초점 맞추는데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개념이 호남 모형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사이버네틱스도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정보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고 다시 원상 복귀하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이건 답이 아니고요. 답은 2번이죠. 호남 모형은 근본 결정과 지엽 결정을 가른다. 근본 결정은 급진 변화니까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이, 지엽 결정은 점진 변화니까 기본적으로 점증 모형이. 그러나 근본 결정 안에도 대안 탐색은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예측은 개괄적, 점증적으로. 세부적 결정에서 대안 탐색 소수니까 점증적으로, 예측은 세밀하게. 답은 2번이 맞아요. 3번은 회사 모형이죠. 그렇지?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입니다. 이제 변동론이 나왔네요. 가장 기본 모형인 호구드와 피터스가 나왔네요. 혁유승종 해가지고 혁신의 키워드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 거야. 이러니까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조직, 새로운 예산, 새로운 인력이야. 모든 게 다 새로워야 돼요. 뭐가 틀렸다? 기존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걸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종결은 뭐냐면 문제가 소멸된 거예요. 이러니까 다 소멸이야. 정책 소멸되고 다 소멸되고 키워드가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종결이다. 반면에 이제 유지하고 승계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유지는 목표 그대로 있고 정책이란 대안도 그대로 있어. 반면에 이 정책은 그대로 있는데 이 정책 내부적으로 약간적 변화가 있어요. 넓어진다든지 작아진다든지. 이건 있어도 또는 정책 그대로 놔두고 산출을 높이려고 그래요. 산출을 높이든지 좀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유지 개념이다. 근데 승계는 안 그래요. 기본 골격이 바뀌어. 목표는 그대로 있지만 정책이 바뀌어요. 일부 바뀔 수도 있고 다 바뀔 수도 있고요. 다 바뀌는 게 보다시피 선형승계야. 완전히 대체되었죠. 자, 봐봐. 과속 차량이란 목표는 그대로 있어요. 목표는 그대로야. 기존의 정책은 경찰관의 단속이었어. 이걸 없애버리고 무인 카메라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승계야, 승계. 완전히 바뀌었지, 이게. 이게 바로, 완전 대체죠. 그 선형 승계고요. 경찰관도 일부하고 무인 카메라 일부 있다. 이것도 승계야. 새로운 정책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경찰관이 3교대 하다가 2교대나 4교대로 바꿨어. 그땐 유지예요. 왜 경찰관이 한 건 그대로니까요. 답은 그래서 맞았습니다. 이것도 맞았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8번입니다. 타당성을 물어봤네요. 내적과 외적. 내적은 기억나죠? 원인과 결과 사이에 뭐가 껴있는 거고요. 외적은 상황과 상황이 다른 겁니다. 상황과 상황이 이 A 상황과 B 상황이 다른 거죠. 자, 어쨌든 실험할 때는 끼어있는 건데 실험 집단이 있고 비교 집단이 있을 거야. 여긴 정책을 할 거고 여긴 안 할 겁니다. 자, 역사 요인은 사건이 낀 거고 성숙은 시간이 낀 거고 회귀 요인은 극단값이 꼈죠. 전부 다 내적입니다. 외적이 아니고요. 1번은 틀렸고요. 준실험 보다시피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달라요. 여기만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내 거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한마디로 내적 타당성이 떨어져요. 이러니까 이것만 갖고 안 되고 이거 플러스 알파라는 내적 타당 그냥 외제 요소를 제거하는 플러스 알파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높아진다면은 외도 자동 높아져요. 답은 2번이 틀렸죠. 옳은 거니까 2번이 맞네요. 준실험은 내가 떨어져요. 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지만 내만 높인다면은 외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위적 진실험보다는 자연스러운 준실험이 뇌는 떨어지지만은 이거 높아진다면 외는 더 높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실험 대상자들이 관찰되고 있어. 관찰되는 상황하고 관찰되지 않은 상황은 달라요. 관찰된 상황에서는 효과가 나오겠지만 이런 게 없는 상황은 효과가 안 나오겠죠. 호선 효과인데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라고 그래요. 이건 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외가 돼야 돼요. 또 원인과 결과 인과성이 파악이 안 되는 거는 외가 아니라 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어떤 정책하고 이 결과 인과관계 물어보는 게 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적용되었는데 여기 적용되었어. 효과가 있단 말이야. 여기감 효과가 안 나와요.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왜가 되겠죠. 상황이 다르니까. 상황의 문제인지 인과성의 문제인지를 따져보십시오. 다음 9번입니다. 국세인데 국세가 이제 11개가 되었죠. 12개가 되었나? 이거 외우지 말고 지방세 외워 그냥. 국세 외우지 말고요. 그래서 주재자, 담득, 취등, 레비잖아요. 9개. 보통세가 9개고 목적세가 2개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지방세죠.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맞습니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 국세예요. 인지세 국세고 주세도 국세입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하고 주세는 지방에 다 내려오지만은 그래도 국세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디귿과 리을과 비읍이 들어가면 안 돼. 이건 리을 때문에 틀렸고 이건 누구 때문에 틀렸? 디귿 때문에 틀렸네. 디귿 때문에 틀렸네. 그러면 국세에 해당하는 것만 죄송합니다. 지방세를 빼야 되겠네. 그러면 기억을 빼야 되고 자동차세 빼야 되고 등록면허세 빼야 돼요. 국세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억 때문에 안 되고 니은 때문에 안 되네요. 이거는 미음 때문에 안 되죠. 답은 그래 4번이네. 그래서 아까 1번 문제 같네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있어서 틀리게 만든 겁니다. 지금. 국세를 외우지 말고 지방세를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 편성을 이제 국회 제출하는 기관이 다 다르죠. 중앙이 항상 먼저입니다. 중앙이 먼저고, 그다음에 광역이고, 그다음에 기초로 내려가요. 그냥 보조금 내려가니까 상급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조심할 게 있다. 헌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국가재정법 물어봤어. 헌법이란 90일이 맞아요. 90일이고 30일까지인데 헌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이니까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의 광역은 50일 전, 기초는 40일 전이죠. 답은 3번입니다. 헌법이라면은 몇 번이 돼야 돼? 그래도 답이 없네 이거는. 50일, 40일이니까 30일은 없습니다. 애초에. 이거만 보려 답이 나왔겠다 그냥. 그다음에 의결 기간이 있단 말이야. 헌법은 30일 전까지 국회가 의결해줘야 돼요. 광역은 15일 전까지, 기초는 10일 전까지 지방의회가 의결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 잘 봐야 돼. 헌법인지 국가재정법인지를 봐야 되고요. 지방자치법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이건 볼 것도 없지. 50일, 40일, 헌법은 90일, 국가재정법은 120일.
국가재정법은 언제까지 끝내라는 거 없어. 헌법에 30일 전까지야. 30일 전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